지금 한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해야 할 이야기가 참 많다는데요. 성대야. 아유 안녕하세요. 남잔 듣고 말하는 게 어려운 청각 장애인입니다. 저희가 입 모양을 보시면 예, 대강 알아봤습니다. 대충 아세요? 예. 그의 10년지기가 대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불쑥 손부터 내밉니다. 전화번호를 막 저렇게. 서울 환자 성대 예, 서울 662에 2581 이 위에는 잠깐만요. 여기 더 써놓은 거 같아요. 여기도 서울이었어. 서울. 장성대라는 그의 이름을 문신하고 장애가 있는 그를 환자라 새긴 이는 남자의 아버지라는데요. 성대 씨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대 씨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확실해요? 이 사람이 성대 씨의 성난 눈빛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화면 속 여성이 자신의 엄마라는데요. 엄마? 네. 장 씨 때문에 아들과 헤어진 안금자 씨. 그게 자기다. 나 어릴 때다. 그리고 이름이 이제 임지훈이다. 장성대 아니다. 여기다 적어놨네요. 이렇게. 안금자 씨가 찾던 지훈이가 성대 씨인 걸까요? 어서 빨리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만난 안금자 씨는 얼마 전 꿨다는 꿈 얘기부터 들려줍니다. 항상 무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남난 옷을. 근데 한 2달 전에는 아주 깔끔한 옷을 입고 집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진인데 이 사진 혹시 30년 전 형편이 어려웠던 안금자 씨는 몸이 불편한 아들을 잠시 장 씨에게 맡겼다가 생이별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봐서는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근데 턱이 이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턱이 짧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안금자 씨. 어린 지훈이와 꼭 닮진 않았지만 자꾸만 성대 씨에게 끌린다고 했습니다. 맞는지.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했는데요. 서로의 눈빛이 부딪히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장 씨 때문에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엄마와 아들. 예. 30년 전 엄만 너무도 가난해 여관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를 하다 보니까 이 말 언어가요 맞는 것 같아요. 말 어렸을 때 그 말 언어가요. 근데 아들까지 고생시킬 수 없어 천사 아버지에게 맡겼던 건데 그 천사 때문에 엄만 지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지훈이요? 지훈이요. 이거 찍어줘. 그래. 사진 찍어줬어. 맞아. 사촌 누나가 찍어준 사진을 정확히 찾아낸 성대 씨. 그러더니 우유라고 씁니다. 우유 맞아. 맞아. 우유 엄마 우유 배달했어. 어머니 우유 배달하셨어요? 맞아. 우유 배달했어. 맞아. 아유 맞네. 내 아들 지훈아. 우유 배달은 아직 안 나왔는데. 30년 전 기억이 이리도 또렷한 건 그만큼 그리움이 깊어서일 겁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지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성대 씨가 갑자기 과격한 몸짓을 보이는데요. 상처도 내보입니다. 상처가 컸었네. 손도 이게 뼈가 하나 없을 거예요. 이거 맞아가지고. 장 씨에게서 학대당한 거랍니다. 발톱을 다 뺐대. 도망치다 잡혀올 때마다 우리한테 왔을 때 이빨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다 빠지고. 끔찍한 고문을 당했답니다. 눈도 막 찔렀다고. 찔렀다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잠깐만요. 게다가 이게 6명이 죽었어요. 장 씨의 학대로 숨진 자녀가 있다는데요. 그 수가 무려 6명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 어디에 넣었어요? 어디에? 현재 구속 중인 그가 재판을 받는 날입니다. 장철 씨, 현민정 안 하세요? 생각이 전혀 안 바뀌신 거예요? 그는 사체 유기와 상해 사기 등 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실이 너무 늦게 세상에 나온 탓에 대부분의 죄는 공소시효를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훈 씨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9살 때의 기억으로 30년 만에 엄마를 찾아낸 지훈 씨. 43살 장성대로 살았던 그는 혼자만의 힘으로 41살 임지훈이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볼까 그렇게 좋아요? 자랑 계속 하시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다면 결코 견딜 수 없었을 8년의 시간. 지훈 씨가 기억하는 사랑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지훈 씨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기억의 무대가 완성됐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지훈 씨가 마음껏 증언하기 위해선 똑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 수화 통역사도 함께했습니다. 1980년대 서울 내발산동에 있던 사랑의 집. 이곳에서 지훈 씨는 장 씨 부부와 그들이 입양한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이거는 없었고 이렇게만 여기 없었고 하고 물 밥은 얼마나 자주 줬어요? 하루에 2끼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 예. 예, 점심 때는 없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 놓고 제대로 보살피기는커녕 수시로 굶긴 모양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사진을 봤어요. 성희 씨. 아, 여자분이신가 보다. 네, 돌아가신 분. 잠깐만요. 본인은 이제 저쪽에 무슨 애기든지 목욕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분도 같이 가시는데 남자 장님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마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옷이 없었었고 이제 이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문이 이제 닫혔다고 합니다.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면 일단 굶겼고 투정이 계속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렇게 앉힙니다. 예, 물을 이제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너무 배가 고파 음식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게 장 씨는 매를 때리고 물고문을 했답니다. 지훈 씨도 당한 일이라는데요. 예,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5분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들여놓고 이제 그때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인이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요걸로 해서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손톱을 뽑은 장 씨 부부. 이렇게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학대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이들이 그만 숨지고 만 겁니다. 무려 6명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지훈 씨. 그 사진 속에서 뭐 장씨 손에 죽은 사람을 지목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10살 내외의 지적 장애 아동들, 아마 얘가 죽었을걸요? 숨진 아이들은 이 친구도 죽었고요. 또 누구였을까요? 지훈 씨를 찾았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 씨에게 가족을 맡겼다 생이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 달려온 건데요. 그때 한 여성이 자신의 동생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내민 사진과 이름을 본 지훈 씨가 크게 흥분하는데요. 동생을 찾던 누나의 얼굴에 불안이 스칩니다. 지훈 씨 얘가 죽었어? 동생이 숨졌답니다. 토하고 막 그랬어. 아프고. 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도 믿음으로 고쳐낸다던 사람. 영험한 목사로 소문난 장 씨에게 8살짜리 동생을 맡겼습니다. 지훈 씨가 기억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동생의 마지막인 걸까요? 확실히 지금이라도 또 찾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믿을 만한 증언이지만 믿기 힘든 진실. 장 씨는 정말 죄 없는 동생의 목숨까지 앗아간 걸까요? 지훈 씨의 기억이 사실에 가깝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확인됐는데요. 한때 장 씨에게 입양된 적이 있는 성수 씨는 뇌병변 장애로 몸은 불편하지만 기억은 또렷합니다. 육지에다가 물고 밖에 나왔다. 너무도 참혹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훈 씨와 성수 씨가 온몸으로 증언한 이야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묻힌 진실을 파낼 차례입니다. 여기서 쓰러져서 죽을 보고 그다음에 남편에게 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를 이렇게 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그다음에 본 적이 없어요. 장 씨는 아이들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밖으로 나갔다가 금세 돌아오곤 했다는데요. 숨진 6명의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6분 누군지 이름을 아시겠어요? 이름. 네. 남자 죽은 사람들 어디에 버렸어요? 어디에? 아이들이 묻힌 장소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식당 뒤에다 버렸다는 얘기. 아직 그곳에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진실을 묻은 건 무관심이었습니다. 장 씨의 악행을 가려준 건 그렇게 흘려보낸 30년의 시간인데요. 흔적조차 남지 않은 사랑의 집. 진실이 묻힌 장소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85년도 사진이거든요. 강서구의 한 야산에 자리했던 사랑의 집. 그 자리엔 현재 아파트가 있는데요. 1991년 사랑의 집이 철거된 뒤 계속 비어있던 땅에 2004년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2004년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공사 당시 작성됐던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2004년 7월 인부들이 유골을 발견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7점입니다. 게다가 서구 내발산동 산 54-3번지 7기
불상. 집은 여기면 54-3으로 저희가 붙어 있어요. 등지고 있는 산. 붙어 있죠. 네. 위치적으로 네. 붙어 있는 연결돼. 거의 한 곳에 집중적으로 묻혀 있는 7점의 유골들. 그 위치는 지훈 씨가 말했던 장소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잘만 보존됐다면 진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유골은 발견된 지 3개월 만에 찾는 가족이 없어서 화장되고 말았습니다. 가족 없는, 이름 모를 그 죽음들은 어쩌면 가족이 애타게 찾아 헤맨 자식과 동생의 이름일지 모릅니다. 누님한테 이거를 이게 누구다라고 특정 지을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요한이가 방송을 본다면 기억할 것 같아. 발견된 유골이 혹시 동생일까? 조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린 누난 또다시 힘겹게 희망을 품어봅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이, 그것이 가족입니다. 며칠 뒤 지훈 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들뜬 표정인데요. 엄마만큼 보고 싶었다는 얼굴. 알겠어요? 그 사람은 성민이 형입니다. 장 씨에게 학대받던 그를 지난 여름 우리가 구출했는데요. 20년 만의 만남입니다. 성민 형님 기억나세요? 네, 동대. 기억나요? 네, 동대. 이놈 도망갔대. 도망가고 형이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사랑의 집에 있었습니다. 형네 집. 예, 그것들은 밤에 도망가고요. 오다가 가고 나가. 밤에. 그래서 걱정했어요? 예. 그때. 장 씨의 학대 속에서 자녀들은 서로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던 형을 놔둔 채 혼자 사랑의 집을 도망쳤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지훈 씨입니다. 가야지. 그가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성대 씨입니다. 원래 성대는 지훈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가 도망치자 장 씨는 또 다른 장애아동을 데려와 성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 씨에겐 누가 성대일까요? 아니, 그에겐 누가 성대라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 21명을 키우는 천사 아버지. 그 타이틀만으로 그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21명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이름을 수없이 바꾸고 성별마저도 마구 뒤집었는데요. 30년의 시간이 오로지 장 씨의 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진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성아 씨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지훈 씨의 기억 속에 그녀는 자주 장 씨에게 맞아 늘 울기만 했던 갸냘픈 여자아이였습니다. 성아 씨의 울음소리는 30년 동안 사랑의 집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천사 아버지의 가면에 속아 세상은 그녀의 아픔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 아픈 현실은 장 씨의 태도입니다. 빨리 가자. 내가 아빠 췌장 때문에 죽겠어. 배정훈이가 사망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빨리 저기 췌장 때문에 돈 3억 원 안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 배정훈이가 돈 3억 원 안 준다. 배정훈이가. 자신은 티끌만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장 씨. 여전히 그는 목숨 버려 자식을 사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행원인가 거기에 애를 가르치러 전도사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고아원이니까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장 씨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니까 천행원을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천에서 고원에서 배워서 나와서 사랑의 집을 만든 거지.
장 씨의 탐욕이 자비라는 확신으로 변질된 데엔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큽니다. 속사정은 모른 채 그를 미화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두 함께 지난 과오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의 시작은 장 씨를 제대로 벌하는 일일 텐데요. 그의 엄살에 속지 않고 그의 확신에 지치지 말고 그의 죄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장씨, 내발산동에서 죽은 6명의 아들 어디다 묻었어요? 장씨! 잠깐만요. 장씨! 죽은 아이들 6명 어디서 묻었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장씨! 지훈 씨의 등장에 대해 장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훈 씨가 증언한 6명의 죽음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할까요? 장 씨의 변호사에게 6명의 죽음에 대해 물었는데요. 글쎄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얘기는 청각장애만 있고 어떤 지적장애가 없는 이런 사람을 기른 사실은 없다. 장 씨가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는 맞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어떤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도저히 용납 못할 그런 아버지상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이 되진 않아요. 분명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도 장 씨는 지훈 씨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훈 씨가 증언한 6명의 죽음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장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뇌발산동 사랑의 집에서 죽은 6명 아이들 어디에 있어요? 장씨! 언뜻 장 씨가 유리해 보입니다. 30년의 시간이 그에게 불리한 대부분의 증거를 지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세월도 지우지 못한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장 씨가 자녀들에게 새겨넣은 기억입니다. 자녀들이 온몸으로 외치는 진짜 증거를 법이 제대로 알아봐 줄까요?